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이 자녀의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고 그 소득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으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그 결과의 불평등은 있어도 출발선의 불평등을 저희가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그 적절한 방법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그 특목고나 자사고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학교들이 이렇게 설립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렇게 특정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걸로 좀 변질이 돼 왔는데요. 이제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는 예를 들어 어떤 직업학교라든지 인터넷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학부모나 이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전제가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학생들이 그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우선 공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의 전체적인 그 취지가 최소한 성인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이 각 개인 간의 교육의 출발선을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는 조문이 있는데요.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문 굉장히 23조 중요한 조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제에 관한 그 119조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2항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부의 뭐 집중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이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재산 또 특히 뭐 토지 같은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이 재산권 보장과
이 경제에 관한 119조는 서로 같은 기반 위에 있는 맥락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헌법이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5조 제2항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이후 80년대 초에 역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으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더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타제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서 몇 가지 군의 이 정부의 관여, 예를 들어 이렇게 현직에서 퇴임하지 않으면 강요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현직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요. 자의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차별하여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적인 분류를 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연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위기를 겪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이 정한 재판관수 9명을 채우지 못해서 미완의 8인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고요. 또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도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명이 부적절해서 판단을 부결시킨 분이 권한 대행을 수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조석환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 같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이기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또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심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임명을 받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구성에 대법원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고 저는 그것이 아주 잘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전 경력과 전 양심을 걸고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완의 체계가 한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것은 헌재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데 일종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1년에 있었던 이런 헌재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과 견해가 저는 앞으로 헌재의 방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부터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던 이 과정 중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행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에 대해서 조금 청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의 권한과 의무, 역할을 또 수호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언론 보도가 났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공석인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10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의 대행 유지 방침에 대한 반박으로 헌재가 소장의 조속 임명을 공개 촉구했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날 오후 4시 김권한 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다.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자료 요구를 좀 했다고 하니까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언론 보도는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 그다음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의 전원에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재판관 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관 회의는 이 법상으로 있는 어떤 알고 하나의 있습니다. 기구입니다. 네. 그렇고 저것은 저희가 그런 회의를 연 것이 아니고 네. 간담회를 한 것인데 간담회는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재판관 회의라고 이제 그 서류 요청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연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현재 주무관에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재판관 회의는 진행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모여서 의견의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헌재 주무관은 간담회를 연 적도 없고 재판관들이 논의를 한 바도 없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서면 답변한 것을 봤는데 간담회를 연 적도 없다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을. 간담회 연 적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면 네. 비공식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을 나누고 그걸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런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그런 답변을 보질 못했는데요. 네. 당연히 그 재판관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중요 사태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나누는 그건 분명히 하신 분명히 거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 보는 공식적인 재판관 회의는 아니지만 분명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신 것이다라는 팩트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해 좀 재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10월 당시에 헌재 재판관으로서 권한 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조속히 새롭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길게? 예. 그러니까 지난 9월 중순에 그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인준 부결 이후에 그 당시에 그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저희들과 이제 그것도 역시 뭐 간담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김희수 대행이 그 자신이 대행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 회의에서는 이게 대행이라는 것이 그 후임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대행을 선출하는 규정만 있지 그것에 대한 뭐 해임이라든지 이제 대행을 바꾸는 교체하는 이런 데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저희가 이제 김희수 대행을 저번에 선출한 적이 있고 또 국회에서 부결은 되었지만 본인이 그런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결의한 그 선출 결과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서 법사위 그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까닭은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의 그 이게 전번 그 탄핵 결정 이후에 이제 재판관이 한 명 한 명씩 줄었다가 다시 늘어서 8명이 돼 있지만 그렇게 완전체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국정감사마저 파행으로 돼서 저희의 위상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 재판소의 어떤 신뢰나 위상이 추락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남아있는 그 재판관과 또 소장이 임명이 돼서 완전체를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루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소장과 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그러한 것을 촉구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관의 답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좀 이따 정해 시간에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건담회가 진행된 적도 없느냐? 그러면 언론이 잘못 오보를 한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왜 그것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헌재가 또 나서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하기가 좀 그랬다. 이렇게까지 실은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이게 만약 이게 잘못된 발언이라면 답변이라면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한번 다시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이따 오후 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과 사유재산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제에 관한 그 119조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2항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부의 뭐 집중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이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재산 또 특히 뭐 토지 같은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이 재산권 보장과 이 경제에 관한 119조는 서로 같은 기반 위에 있는 맥락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헌법이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5조 제2항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의적인 분류를 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 지원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연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위기를 겪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이 정한 재판관수 9명을 채우지 못해서 미완의 8인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고요. 또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도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명이 부적절해서 판단을 부결시킨 분이 권한 대행을 수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조석환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 같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이기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또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심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그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임명을 받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구성에 대법원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이 자녀의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고 그 소득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으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그 결과의 불평등은 있어도 출발선의 불평등을 저희가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그 적절한 방법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그 특목고나 자사고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학교들이 이렇게 설립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렇게 특정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걸로 좀 변질이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이후 80년대 초에 역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으로 그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더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타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에서 몇 가지 그 군의 이 정부의 관여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현직에서 퇴임하지 않으면 강요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현직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를 그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요. 자의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본권 주체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차별하여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에 왔는데요. 이제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는 예를 들어 어떤 직업학교라든지 인터넷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학부모나 이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전제가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학생들이 그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우선 공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의 전체적인 그 취지가 최소한 성인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이 각 개인 간의 교육의 출발선을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는 조문이 있는데요.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문 굉장히 23조 중요한 조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